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세요. 빌라 정보통 김남 멘터 김찬중 메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빌라 강좌 중랑구 편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중랑구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실까요? 중랑구에 관심이 중랑천? 네. 중랑천이 생각날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잘 모르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네. 유독 부동산 관련해서 중랑구에 대한 내용으로 뭐 이렇게 부동산 TV나 유튜브에 좀 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가요? 중랑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간 빌라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랜드마크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점. 그 중랑구 하면 약간은 조금 못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마도.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신축 빌라로 접근하신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네요. 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부권에서 보면 신축 빌라 현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래도 내부 뭐 만족도, 가성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인데, 네.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랑구를 대형 건설사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또 매스컴을 또 많이 안 타는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사가정, 그러니까 현대 아이파크가 좀 이제 현재 공사도 진행 중이지만 핫하게 분양이 됐죠. 네, 그러니까 좀 향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중랑구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실게요. 첫 번째 지리적 입지부터, 두 번째 개발 호재, 그리고 세 번째 신축 빌라 분포 및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구를 조금 이제 서울 지도를 좀 크게 펼쳐보면 뭐 25개구를 5개 권역으로 분리했을 때 중랑구는 이제 동부권, 그 안에서도 중심지, 경기권에 가장 인접한 입지를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청룡, 동대문구 청룡에서 호자 나가면 중랑까지 호자 나가는 상황이고, 중랑구는 일단 경기 구리, 남양주, 의정부 쪽 경기 외곽을 연결하는 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리시 넘어가기 편하죠, 중랑구가. 아직까지 뭐 바로 위에 붙은 노원구라든지 동대문구, 성동구 이쪽은 투기지역으로 묶였는데 중랑구는 아직 투기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주요 편의시설 한번 살펴볼까요? 편의시설이 상봉역이 중랑구 안에서 상업지, 준주거지가 넓게 포진하고 있어서 상봉 근처에 대형 편의시설이 많이 있죠. 네, 트리플 마트라고 해서 홈플러스, 그리고 엔터식스, 그리고 코스트코, 요 세 대형 쇼핑몰을 주축으로 좀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림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그거 말고도 뭐 동원시장, 뭐 태능시장, 도깨비시장, 뭐 작은 시장은 더 여러 개 있어요. 네, 잔잔한 시장들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통 살펴볼까요? 네, 6호선, 그리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이렇게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뭐 학군은 뭐 당연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학군에 대해서 좀 멘토님이 한번 말씀 주시죠. 조금 중랑구가 조금 광진구랑 노원구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구인데, 뭐 노원구는 다들 아다시피 이제 중계 학원가 쪽에 이제 학군들이 좋고, 광진구도 대원외고 일대 해서 건대로 해서 학군들이 조금 더 좋은데, 중랑구는 이렇다 할 유명한 고등학교는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성화고들이 있어요. 뭐 과학, 미술 뭐 이런 식으로 특성화고들이 있어서 여기서 뭐 명품 고등학교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교통 편의성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저기 있는 학교들이 나쁜 학교는 아니고, 근데 위아래로 해서는 조금 밀린다는 건 현실이고 사실인 거죠. 네, 대신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잘 갖춰져 있죠. 근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
일단 중랑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호선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지금 가장 끝자락 이제 태릉 입구역에서 청담역까지 소요 시간이 23분이면 23분. 네,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제 다닐 수가 있고요. 뭐 바로 이제 뭐 밑에 사가정역에서 청담역까지는 뭐 13분, 14분이면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빠른지 몰랐네요. 네. 전철 한번 타봐야겠다 하면. 뭐 또 중심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면 뭐 자차로도 한 3, 40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엔 호재. 네. 이제 개발 호재로 넘어와서 이제 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목선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죠. 이분. 네. 동대문구 편에서 잠깐 짚어드렸듯이 일단 면목 2동 근처에 일단 이쪽으로 관통을 하면서 망원 쪽이 지하철 쪽은 편의성이 부족하잖아요. 네. 불편하고 그래서 용마공원 옆으로 해서 신내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내역 주변 상황이 상봉 정도는 못하더라도 신내역 주변이 변화가 많이 있을 거로 봐져요. 네. 이 면목선을 좀 살펴보면 약간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환승역이 이제 청량리역, 면목역, 신내역인데 이 면목선 개통의 취지가 강남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28년까지 서울 도시철도를 10개 정도도 이제 확충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편은 아무래도 좋아지려야 봅니다. 이용객이 많아질 텐데 저게. 그 다음이 지하사업. 네,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저는 일단은 직수회를 중랑구에서 저 부분이 이 공원 부분은 당연히 활용을 하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이들 주말에 산책 이런 부분에서는 중랑구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동대문구랑.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를 관통하는 지하 터널은 노원이나 더 위쪽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접근한 분들이 이용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동하시려면 한 64분 정도가 지금 소요됐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은 지금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0분대로 그러니까 40분이나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랑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 정체가 없는 부분이면 고로 이 미세먼지 말 그대로 공기오염이 덜 되고 지하로 뚫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아니면 환경이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게 병렬 터널이라서 요 보이는 중랑청 밑으로 이제 민자 터널이 이제 월릉 IC에서 이제 여기 삼성 이쪽까지 이제 관통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차량의 제한이 있어요. 차량제? 네, 그러니까 3.5톤 이하 그리고 15인승 이하 그 차량만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요금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정터널 이쪽 월릉 IC부터 성동까지는 이제 지역 간선도라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제 차종 제한은 없답니다. 많이 공부했네. 제네미트. 재정비 촉진지구. 네.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코엑스가 이쪽 12 아니면 7구역 요 일대를 얘기하는 건데 상봉터미널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를 이제 밀고서 코엑스 대형 쇼핑몰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그게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쪽 8구역 쪽도 주상복합으로 올린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상봉역 주변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요 주변으로가 신축빌라가 또 가장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개발로는 진행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구역별로 굵직한 이제 주상복합몰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겠죠. 근처에 사시는 신축빌라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상봉역 근처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심 상업지로 거듭날 확률이 큰 지역. 그러면 이제 주변 집가 상승, 이제 신축빌라 가격까지 상승할 여지가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많이 이 사업이 근데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내 IC 근처로 지금 2단지, 1, 2단지, 3단지 이쪽 일대 있죠? 이쪽 주변에 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양원 공공원 주택 단지도 지금 아파트만 순수 아파트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상 복합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몰이 들어오면 저게 자체적으로가 이제 소화가 되는 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봉도 지금 현재 가셔야 되고 더 관심 있게 신축 빌라 올라간다고 보면 앞으로는 10년이든 앞으로는 신내 IC, 신내동 일대가 조금 더 핫한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되네요. 그런 이유로 요새 신내동에 조금 신축 빌라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신축 빌라 분포 현황. 이제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인데요. 뭐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는 상봉동에 이렇게 현장이 밀집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면목, 묵동, 중화 이렇게 7호선 라인을 타고서 면목, 중화, 묵동에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상봉동에 밀집돼 있어요. 이게 호재거리에서 짚어드렸듯이 주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랑구 안에서 상봉동이 그 상업부지, 준주거지 섹터가 제일 넓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재개발 갈아엎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신축 빌라가 고층형들이 특징이 고층형 신축 빌라가 많은 데가 상봉동. 네. 그러니까 고층형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층형들이 약간 가성비가 좋아요. 같은 제한적 땅에다가 여러 세대를 빼니까 주차는 타워를 극복하고 이래서 상봉역 근처가 현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신축 빌라 시세를 여기가 다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중랑구 안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이쪽으로 요 신내 IC 일대로 현장들이 더. 왜냐면 여기는 부지들이 아직 있어요 신축 빌라. 당연히 여기 상업지의 땅 준주거 그 땅보다 지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좀 2년 뒤에 저희가 강좌를 다시 찍는다면 저쪽으로 좀 망호 신내 쪽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네. 2년 뒤에 돼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또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층형 신축들이 이제 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그러니까 주택 등기랑 그리고 오피스텔 등기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담보대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대출 비율이 이제 이게 업무용이다 보니까 한 70%까지 조금 나오기 더 때문에 나오죠. 예, 좀 더 유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상봉이 현장도 늘어나고 또 대출도 조금 더 주택보다 유역이 맞추니까 수요층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공급도 늘어나는 이런 흐름 같아요. 네. 묵동이랑 중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좌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중랑천, 그러니까 좀 산책로를 즐기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중랑이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이쪽 망호 용마산 라인 쪽에서 산 능선 따고 이쪽 라인만 좀 언덕 지형이지 이쪽 일단 다 평지잖아요. 네. 다 평지. 네. 그러니까 뭐 동작하나 이쪽 일대에서는 이런 평지들을 찾아보기 힘든데 중랑에 그래도 가격이 싼 거야. 이런데 평지인데도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내동 옆에 봉화산 일대 이쪽 산 용마 망호산 일대 빼고는 대부분 평지. 그게 중랑구의 좀 매력이고 안내할 때 그리고 집들도 그래서 좀 더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중랑천의 산책로 그리고 봉화산, 용마산 망호산의 등산로까지 끼고 있고 이제 각종 또 소공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굉장히 거주지로서는 좀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시세. 이 부분은 지가를 따지지 않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뭐 시세는 지금 뭐 투룸 같은 경우는 3천? 3룸도 3천, 3, 4천 내외는 2년 전 비교하면은 오른 상태인데, 이게 저희도 현장 가서 건축사님 만나 뵙거나 뭐 얘기를 하면, 지가가 얼마 전에도 사가정에 그 상업지 땅이 3,200만원, 3,300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에 있는 땅들도 코너 땅은 2천만원.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근데 지가가 지금보다 빠지냐? 안 빠지겠죠. 2년 뒤, 5년 뒤.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상봉에 그렇게 상업지, 준주거지 땅들도 상업지 땅은 3,000이 넘어갈 거고 준주거지도 2,500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지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시세보다는 또 2년 뒤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뭐 소폭이긴 하겠지만 네, 작년만 보더라도 2억 후반대 쓰리름 신축 현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3억 언더에 현장은 별로 볼 수가 없다는 좀 특징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큰 거는 큰 쓰리룸 이제 4억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엊그제 보고 온 게 3억 8천대가 넘어갔으니까. 네, 한 동짜리 아파트가 실평수가 22~23평 정도 되는데 지금 뭐 4억을 육박하고 있는 참 높은 분양가죠.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시립주금 부분도 이 부분도 뭐 913 대책 나오고서 지금 우리 흔히 40% 무주택 50% 얘기하는데 뭐 현장에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해드리지만 후순위나 이제 신용대출 이런 부분을 받으면 현금은 좀 더 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잘 맡으면 기금대출 나라에서 오는 신용대금이든 디딤돌이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립주금 부분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최저가를 공략을 해놓은 게 일단은 본인 의지만 있으면 대출 부분은 더 요거보다 적더라도 현금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원님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분양 가능한 현장들로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여기서도 최대한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 이제 구리든 남양주든 의정부든 경기 외곽으로 70% 선에서 나오는 대로 가셔야겠죠. 네. 이렇게 중랑구를 쭉 알아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희만 도움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희가 이 영상으로는 최대한 내용을 못 담으니까 유선 상담이든 문자 상담이든 주시면 둘이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을 많이 하시고. 네. 지금까지 김남 멘토 김찬중 메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